한국은 저에게 관심밖의 나라였는데 지금은 저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르비아 노비사드에서 태어난 마리아입니다. 25살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 가방엔 몇 벌 옷과 부모님 빚 독촉장만 가득했습니다. 결혼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차갑고 거래라고 하기엔 너무 절박했던 선택이었죠. 사진 한 장으로 정해진 남편.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과의 삶. 공항에 내렸을 때 손에 쥔 건 그 사람 이름뿐이었습니다. 정민수. 저를 구원할 사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까요? 사랑 없이 시작된 이 결혼이 세르비아 전역에 방송되고 한국 남자의 책임감이 한 나라를 감동시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과연 저는 이 낯선 땅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세르비아 노비사드 외곽 작은 마을, 겨울엔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집에서 부모님과 살았죠. 아버지는 공장 일용직이었고 어머니는 이웃집 청소를 다니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웃으며 살았어요. 가난해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괜찮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20살 되던 해 아버지가 공장에서 다치셨습니다. 허리를 크게 다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었죠. 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우리 집엔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식당에서 공장에서 청소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벌어들이는 돈보다 이자가 더 빨리 불어났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동네 언니가 말했죠. 마리아,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목돈을 받을 수 있대. 내 집안 빚 정도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점점 그 제안이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사랑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가족을 살릴 방법뿐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남자들 프로필 몇 장을 받았어요. 그중 한 명이 정민수였습니다. 사진 속 그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특별히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한국 남자. 34살 경기도 안산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 노동자로 일한다고 적혀 있었죠. 중개업체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남자 괜찮아. 성실하고 돈도 꼬박꼬박 보내. 조건도 나쁘지 않고. 저는 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대할까요? 저를 사람으로 봐줄까요? 아니면 돈 주고 산 물건처럼 대할까요? 두려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본 적도 없는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고 2024년 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입국장을 나서는데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민수. 사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고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죠.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남자와 앞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요? 정민수가 저를 데려간 곳은 안산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3층, 방 하나에 부엌이 붙어있는 좁은 공간이었죠. 세르비아 우리 집보다 나을 것도 없었습니다. 정민수는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좁아서 미안해요. 나중에 돈 모아서 더 넓은 데로 이사 갈게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남자가 뭘 기대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민수는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마리아 씨는 침대에서 주무세요. 저는 여기서 잘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결혼했는데 같은 침대를 안 쓴다고요? 정민수는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죠. 아직 서로 낯설잖아요. 천천히 알아가요. 괜찮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 정민수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공장 일이 힘들다고 했죠. 저는 집에 혼자 남아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중개업체에서 준 한국어 교재를 보며 글자를 익혔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마지막 단어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랑이라니, 이 결혼에 사랑이 무슨 소용일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민수가 퇴근하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세르비아 부모님께 보내세요. 봉투 안엔 현금이 가득했어요.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세르비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죠. 저는 멍하니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예요? 일단 급한 빚부터 갚으시라고요. 다음 달에도 보낼게요. 정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어요. 이 남자는 저를 돈으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제 가족을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며칠 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리아, 돈 받았다. 빚쟁이들한테 일부 갚았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목소리엔 처음으로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정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는 TV를 보며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고맙습니다. 제가 말하자 정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리아 씨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가족. 저는 이 남자를 거래 상대로만 봤는데 이 사람은 진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기 시작했죠. 정민수가 퇴근하면 수고했어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민수 공장 동료 여자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한지혜라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민수 씨 부인이에요? 외국 여자랑 결혼했다던데. 그 눈빛엔 명백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지혜는 그날 이후로도 자주 우리 집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정민수를 우연히 마주쳤다며 같이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죠. 정민수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한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녀가 저한테 직접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솔직히 말할게요. 민수 씨는 당신한테 동정심 때문에 돈 쓰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한지혜가 비웃듯 말했죠. 봐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그냥 적당히 돈 받고 세르비아로 돌아가는 게 서로한테 나아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한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민수는 정말 저한테 동정심뿐일까요? 다음 날 저는 정민수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랑 결혼했어요? 정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죠. 처음엔 외로워서였어요. 한국에서 혼자 사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 씨 사진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랑 가족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만 보고요? 네, 이상하죠? 근데 마리아 씨 눈빛이 달랐어요. 슬프면서도 강했어요. 이 사람은 뭔가 이겨낼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남자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세르비아에서 친구 반드라한테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반드라는 제 절친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죠. 마리아, 너 한국에서 잘 지내? 응, 괜찮아. 남편은 어때? 돈 많이 벌어? 아니, 그냥 평범한 노동자야. 근데 착해. 반드라 표정이 굳었습니다. 착하긴. 마리아, 너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한국 남자들 외국 여자 데려다가 부려먹는다던데. 그런 거 아니야. 정민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에휴, 너 세뇌됐구나. 조심해, 마리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반드라는 통화를 끊었고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이 결혼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한지혜도 반드라도 심지어 저 자신도요. 그날 밤 정민수가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몸이 안 좋아 보였어요. 괜찮아요? 응, 그냥 좀 피곤해. 요즘 일이 많아서. 저는 정민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가득했고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이 사람은 저와 제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정이든 사랑이든 이건 분명 진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정민수한테 제대로 된 밥을 차려줬습니다. 세르비아 전통 요리인 체바프치치를 만들었죠. 정민수는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세르비아 음식이에요. 제가 자주 해줄게요. 정민수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든 지금 이 순간만은 진짜라는 걸. 하지만 한지혜와 반드라는 계속 저를 흔들어댔습니다. 과연 저는 이 관계를 믿어도 될까요? 2024년 여름이 되자 저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동네 한국어 교실에 다니며 언어를 배웠죠. 정민수는 매달 꼬박꼬박 세르비아 부모님께 송금을 했어요.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올 때마다 목소리가 밝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리아, 이번 달엔 아버지 약값도 낼 수 있었어. 정민수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저는 전화를 끊고 정민수를 봤습니다. 그는 퇴근 후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었어요.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편안해 보였죠. 저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제 남편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착한 사람일 뿐일까요? 어느 날 저는 정민수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정민수와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뒷면엔 1998년 아빠 마지막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정민수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정민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죠.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시다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혼자였어요? 네, 그래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마리아 씨 부모님 도와드리는 거 저한테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제가 못해드린 걸 대신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정민수가 왜 저한테, 제 가족한테 그렇게 헌신적인지. 이 사람은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민수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민수가 말했어요. 마리아 씨, 저랑 같이 침대에서 자실래요? 제가 바닥에서 자는 거 이제 불편하시죠?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정민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외로움을 봤어요. 이 사람도 혼자였구나. 며칠 뒤 한지혜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정민수 공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민수 씨, 저랑 저녁 먹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모임 있어요. 정민수가 거절하려는데 한지혜가 제 팔을 잡았어요. 마리아 씨도 같이 가요. 민수 씨 동료들 소개해 줄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식당엔 공장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죠.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결혼 어때? 외국 여자랑 사니까 좋아? 정민수가 대답하기 전에 한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좋긴 뭐가 좋아요. 말도 안 통하는데. 민수 씨 혼자 고생만 하시죠.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정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혜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제 부인이고 저는 행복해요. 한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정민수를 좋아했던 거예요. 제가 나타나기 전부터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지혜 씨 때문에 불편하셨죠? 괜찮아요. 근데 왜 저랑 결혼했어요? 한지혜 씨 같은 한국 여자랑 하면 더 편했을 텐데.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이 중요하죠. 전 마리아 씨가 좋아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정민수가 말했어요. 마리아 씨, 제 마음 알아주세요. 저 진심이에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믿고 싶었어요. 이 사람의 진심을요. 하지만 세르비아에서 반드라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마리아, 나 한국 갈 거야. 너 제대로 사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반드라가 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2024년 가을 반드라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에 마중을 나갔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죠. 마리아, 오랜만이야. 한국 생활이 널 변하게 만들었네. 반드라, 만나서 반가워. 우리 집에 가자.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반드라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별로네. 한국이 잘 산다고 했는데 이 동네는 좀 낙후됐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반드라의 태도가 예전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정민수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반드라 씨, 어서 오세요. 마리아가 친구 온다고 많이 기다렸어요. 반드라는 정민수를 훑어보더니 시큰둥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그날 밤 반드라는 제 방에서 자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솔직히 말해. 행복해? 응, 괜찮아. 괜찮다는 게 행복하다는 건 아니잖아. 이 남자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정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반드라가 비웃었어요. 좋은 사람? 마리아, 너 아직도 모르겠어? 이건 거래야. 그 남자가 돈 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칠 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르비아에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마리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시는데 수술비가 필요해. 얼마나 필요해요?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정도래. 마리아, 우리 어떡하지? 저는 멍했습니다. 1,000만 원. 정민수 월급으로는 몇 달치나 되는 돈이었어요. 저는 정민수한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또 손 벌리는 게 창피했어요. 반드라가 말했죠. 오빠, 결국 이렇게 되잖아. 마리아, 한국 남자한테 또 손 벌릴 거야? 차라리 세르비아로 돌아가. 내가 돈 빌려줄 때 알아볼게. 정말?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 남을까, 세르비아로 돌아갈까? 그날 밤 정민수가 물었어요. 마리아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뭔가 있어요. 말해봐요.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수술비가 필요한데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 필요해요? 1,000만 원이요. 너무 많죠? 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민수가 말했어요. 제가 마련할게요. 뭐라고요? 제가 대출 받을게요. 아버지 수술 먼저 하셔야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민수 씨,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제 가족 일인데 당신이 왜 그래야 해요? 정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죠. 마리아 씨, 가족은 제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프면 돕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정민수는 은행 앱을 켜서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며칠 뒤 돈이 마련됐고 저는 세르비아로 송금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마리아, 아버지 수술 잘 끝났어. 정민수한테 정말 고맙다고 전해줘. 저는 전화를 끊고 정민수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제 천사였어요. 그런데 반드라가 말했습니다. 마리아, 이제 너 완전히 그 남자 소나기에 들어간 거야. 빚쟁이가 된 거라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거래일까요? 정민수는 대출받은 돈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나가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저는 그런 정민수를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건 결국 저였으니까요. 어느 날 정민수가 새벽에 집을 나서는 걸 봤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르바이트 하나 더 구했어요. 새벽에 배달이라면 돈을 더 벌 수 있대요. 그러면 몸이 안 좋아질 텐데요. 괜찮아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정민수는 웃으며 나갔지만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한국어 교실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일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 씨, 한국어를 더 배우고 자격증 따면 가능해요. 어떤 일 하고 싶어요? 뭐든지요. 남편을 도와주고 싶어요.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마리아 씨, 남편분 복 많으시겠어요. 저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교재를 보고 한글을 쓰고 발음을 연습했죠. 정민수가 돌아오면 저는 새로 배운 단어를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사랑해요라는 말 배웠어요. 정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한테 해볼래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직 연습이 필요해요. 괜찮아요. 언젠가 들을 수 있겠죠. 정민수는 웃었지만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제대로 보답해야겠다고요. 반드라는 계속 제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마리아, 너 이러다가 평생 빚쟁이로 살 거야. 세르비아로 돌아가. 내가 일자리 구해줄게. 반드라, 난 여기 남을 거야. 정민수랑 같이. 정신 차려, 마리아. 그 남자 너한테 진심인 것 같아? 그냥 외로워서 붙잡고 있는 거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야, 정민수는 진심이야. 너는 모르는 거야. 반드라가 냉소했어요. 그래? 그럼 증명해봐. 그 남자가 정말 널 사랑한다는 걸. 어느 날 정민수가 퇴근 후 쓰러졌습니다. 과로 때문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119에 전화했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제대로 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정민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마리아 씨,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돼요. 저는 정민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기세였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정민수를 지켜봤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죠. 저는 속삭였어요. 정민수 씨 사랑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어요. 다음 날 정민수가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반드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리아, 이제 세르비아로 가자. 이 남자 때문에 내가 죽겠어. 안 가. 난 여기 남을 거야. 왜? 이 남자 뭐가 좋은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부 다 좋아요. 정민수는 제 남편이고 전 이 사람을 사랑해요. 반드라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미쳤구나. 아니에요. 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예요. 반드라는 다음 날 짐을 싸서 세르비아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말했죠. 마리아, 후회할 거야. 나중에 울지 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없을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정민수와 저는 이제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겨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르비아 한 방송국에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민수 씨, 방송국에서 온대요. 우리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대요. 정말요? 우리가 뭐 특별한 거라도 했나요? 당신이 제 가족을 도와준 이야기요. 세르비아 사람들이 감동했대요. 방송국 PD가 한국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는 저희 집을 둘러보고 정민수와 인터뷰를 했죠. 정민수 씨, 왜 마리아 씨 가족을 도와주셨나요? 정민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이니까요. 제 부인 가족은 제 가족이고 가족이 힘들면 돕는 게 당연하잖아요. 대출까지 받으셨다고요? 네, 근데 후회 안 해요. 마리아 씨 아버지 수술 잘 되셨고 이제 건강해지셨잖아요. PD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세르비아에서 방송이 나갔어요. 제목은 한국 남자의 책임감, 세르비아 가족을 구하다였죠. 방송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세르비아 사람들은 정민수를 국민 사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엔 감동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남자 정말 대단하다. 우리 딸도 한국 남자랑 결혼시키고 싶다. 정민수 씨 같은 사람이 진짜 남자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정민수의 헌신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마리아, 방송 봤어. 정민수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너 복 많이 받았어. 엄마, 저도 알아요. 정민수는 제 천사예요. 그런데 한국에선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지혜가 공장 사람들한테 말을 퍼뜨린 거예요. 민수 씨 완전히 이용당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 여자한테 돈만 퍼주고. 공장 동료 몇 명이 정민수한테 물었죠. 야, 민수야. 너 진짜 괜찮은 거야? 세르비아 처가집한테 돈 너무 많이 보내는 거 아니야? 정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너 몸 상하잖아. 야근에 알바까지 하면서. 괜찮아요. 전 행복해요. 정민수는 웃었지만 저는 그가 받는 압박을 알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어느 날 한지혜가 저한테 직접 찾아왔습니다. 마리아 씨 양심 있어요? 민수 씨 완전히 망가뜨리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돈만 뜯어내고 방송까지 나가서 이용하고 민수 씨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한지혜 씨, 우리 일에 왜 참견해요? 정민수는 제 남편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사랑? 웃기지 마요. 돈 때문이잖아요. 아니에요. 전 정말 정민수를 사랑해요. 한지혜가 비웃었습니다. 증명해봐요. 당신이 돈 없어도 그 남자 사랑할 수 있는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주변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정민수 씨, 미안해요. 제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에요. 전 행복해요. 마리아 씨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정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며칠 뒤 세르비아 방송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후속 방송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정민수와 제가 어떻게 사랑을 키워가는지 보여달라고 했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방송에 나가면 한지혜와 주변 사람들이 더 뭐라고 할 텐데 괜찮을까요? 하지만 정민수가 말했어요. 마리아 씨 해요. 우리 사랑 보여줘요. 떳떳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떳떳했으니까요. 그렇게 두 번째 방송 촬영이 시작됐고 세르비아와 한국을 잇는 더 큰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방송이 나간 뒤 저희는 세르비아에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봤고 세르비아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죠. 마리아 씨, 정민수 씨 두 분은 한국과 세르비아의 문화 교류 대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단순히 사랑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요. 하지만 한지혜의 시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공장 사장한테까지 찾아가 말을 퍼뜨렸어요. 사장님, 정민수 요즘 일에 집중을 못해요. 방송 촬영 때문에 자꾸 빠지고. 사장이 정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내 사정은 이해하는데 회사 일도 중요하잖아. 촬영 때문에 너무 자주 빠지지 마. 죄송합니다. 앞으론 조심하겠습니다. 정민수는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제가 회사 그만둘까요? 왜요? 방송 일도 하고 마리아 씨랑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그리고 우리 사업 하나 해볼까 해요. 사업이요? 네, 세르비아 음식점이요. 마리아 씨 요리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음식점이라니. 근데 돈은 어떻게 해요? 방송국에서 출연료 좀 받았어요. 그걸로 작은 가게 하나 낼 수 있어요. 정민수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만의 사업이라니. 며칠 뒤 우리는 안산에 작은 세르비아 음식점을 냈습니다.
이름은 마리아의 집이었죠. 저는 주방에서 체바푸치치, 플레스카비차, 사르마 같은 세르비아 전통 음식을 만들었어요. 정민수는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방송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죠. 여기가 그 유명한 마리아 씨 음식점이에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손님들은 세르비아 음식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중독성 있네요. 저는 뿌듯했어요. 제 고향 음식이 한국 사람들한테 사랑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한지혜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손님처럼 위장해서 왔어요. 마리아 씨, 음식 하나 주세요. 저는 불편했지만 음식을 내놨습니다. 한지혜는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예요? 너무 짜고 느끼해요. 이런 걸 팔아요? 입맛에 안 맞으시면 드시지 마세요. 민수 씨, 이런 장사에서 돈 벌 것 같아요? 곧 망할 거예요. 한지혜는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정민수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신경 쓰지 마요. 우리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잘 됐습니다. 몇 달 뒤 저희 음식점은 안산에서 유명해졌어요. 세르비아 음식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방송에도 몇 번 더 나갔죠. 수익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정민수가 말했어요. 마리아 씨, 이제 대출금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르비아 부모님께 더 많이 보내드릴 수 있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어느 날 세르비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리아, 너희 음식점 소문 여기까지 들렸어.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전부 정민수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 둘이 함께 만든 거야. 마리아, 넌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전화를 끊고 저는 정민수를 봤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반드라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리아, 내 성공 보니까 배 아프다. 한국 남자한테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살겠네. 축하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반드라의 질투는 더 이상 저한테 상처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음식점은 계속 번창했고 저희는 두 번째 지점을 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꿈은 어디까지 커질까요? 2025년 봄 저희는 서울 홍대에 두 번째 음식점을 냈습니다. 안산 가게는 정민수 친구한테 맡기고 저희는 서울로 진출했죠. 홍대는 젊은이들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곳이었어요.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세르비아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컸죠. 여기가 방송 나온 그 음식점이에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저는 주방에서 쉴 틈 없이 요리를 만들었어요. 정민수는 홀을 뛰어다니며 서빙을 했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며칠 뒤 정민수가 말했어요. 마리아 씨, 저한테 말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저 마리아 씨 만나기 전엔 인생이 너무 외로웠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구도 별로 없고 매일 공장 일만 하다가 집에서 혼자 술 마시고 그게 전부였어요. 정민수 씨. 근데 마리아 씨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누군가 있고 밥 먹을 때 마주보고 웃을 사람이 있고 힘들 때 손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됐어요. 정민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민수 씨 만나기 전엔 그냥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젠 행복하게 사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한지혜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홍대 가게로 찾아왔어요. 민수 씨, 오랜만이에요. 장사 잘 되시나 봐요? 지혜 씨, 여긴 왜 왔어요? 구경하러 왔죠. 근데 솔직히 궁금해요. 진짜 행복해요? 정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전 행복해요. 마리아랑 같이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한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잘 사세요. 그녀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어요. 언젠간 후회할 거예요. 저는 불안했지만 정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앞만 봐요.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르비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만나고 싶다고 했죠. 정말요? 대통령이 우리를? 네, 한국과 세르비아의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싶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다니. 며칠 뒤 우리는 청와대에 초대받았습니다. 세르비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자리했죠. 세르비아 대통령이 말했어요. 마리아, 정민수 두 분은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두 분 덕분에 한국과 세르비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어요. 한국 대통령도 말했습니다. 정민수 씨의 헌신과 책임감은 한국 남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패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 우리 이야기가 나갔고 한국과 세르비아 양국에서 화제가 됐죠. 음식점엔 손님이 더욱 몰려들었고 프랜차이즈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수가 말했어요. 마리아 씨, 우리 이제 정말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좋지만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르비아에서 반드라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마리아, 내가 성공하는 걸 보니까 정말 배 아프다. 근데 조심해.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질 때도 아프거든. 저는 그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반드라의 질투는 더 이상 제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저는 정민수한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민수 씨, 저 임신했어요. 정민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진짜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우리 아기예요. 정민수는 저를 꼭 안았어요. 마리아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며칠 뒤 세르비아 부모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마리아, 정말? 축하한다, 우리 딸. 어머니 목소리엔 기쁨이 가득했어요. 아버지도 전화를 바꿔받으셨죠. 마리아, 정민수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우리 가족을 지켜준 사람이야.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민수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마리아 씨, 우리 아이 이름 뭐로 할까요? 한국 이름이랑 세르비아 이름 둘 다 지어줘요. 좋은 생각이에요. 두 나라를 이어주는 아이니까요. 우리는 밤새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었죠. 음식점 일은 계속됐지만 정민수는 제가 무리하지 않게 배려해줬어요. 마리아 씨, 주방 일은 직원한테 맡기고 쉬세요.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안 돼요. 아기가 중요해요. 정민수는 단호했고 저는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어느 날 산부인과에 갔는데 의사가 말했어요. 태아가 아주 건강합니다. 축하드려요. 우리는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행복하게 웃었죠. 이 작은 생명이 우리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지혜한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씨, 축하해요. 아기 생긴다며? 행복하게 잘 사세요. 전 이제 포기할게요. 정민수가 대답했어요. 지혜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한지혜는 전화를 끊었고 우리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며칠 뒤 반드라한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마리아, 미안해. 질투했어.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축하해. 저는 답장했습니다. 반드라, 고마워. 너도 행복하길 바라. 이제 모든 갈등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진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죠. 2025년 가을 프랜차이즈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마리아의 집은 전국 10개 도시에 지점을 내기로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민수 씨, 우리 정말 대박 난 거예요? 네, 마리아 씨. 우리 성공했어요. 정민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겸손하게 생각했어요. 성공보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니까요. 음식점 수익은 점점 늘어났고 우리는 세르비아 부모님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어머니는 이제 편안하게 지내셨죠.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정민수를 제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수도 옆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하느님, 마리아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뱃속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어느 날 정민수가 말했어요. 마리아 씨, 우리 세르비아 가요. 부모님 뵙고 오고 싶어요. 정말요? 네, 아기 태교에도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 씨 고향도 보고 싶고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정민수는 제 고향을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비행기 표를 끊었고 세르비아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2025년 11월 우리는 세르비아 노비사드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엔 부모님이 나와 계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죠. 마리아, 우리 딸. 저도 울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부모님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정민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정민수 고맙네. 우리 가족 살려줘서. 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예전과 달리 집이 깨끗하게 수리돼 있었어요. 저희가 보낸 돈으로 고친 거였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정민수 덕분에 우리 이렇게 편하게 살아.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저는 정민수를 봤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저만 구한 게 아니라 제 가족 전체를 구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세르비아를 여행했어요. 정민수는 제 고향 마을을 구경하고 세르비아 음식을 맛보고 문화를 체험했죠. 마리아 씨,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왜 진작 안 왔을까요? 바빴잖아요. 근데 이제 왔으니 된 거죠. 우리는 도나우 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리아 씨, 저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요? 무슨 소리예요? 전 정민수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처음엔 사랑 없이 시작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정민수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우리는 진짜 사랑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세르비아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마리아 씨, 정민수 씨가 세르비아에 오셨다며?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방송국으로 갔고 생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정민수 씨, 세르비아는 어떤가요? 아름답습니다. 마리아 씨 고향이니까 더 특별하고요. 마리아 씨는 한국 생활이 어떤가요? 행복합니다. 정민수 씨랑 같이 있으면 어디든 행복해요. 세르비아 시청자들은 우리를 응원했습니다. 댓글엔 축복의 메시지가 쏟아졌죠. 마리아, 정민수 커플 정말 보기 좋다. 한국 남자 최고, 우리나라 자랑이야. 방송이 끝나고 우리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세르비아 전통 음식이었죠. 정민수 많이 먹어. 마리아랑 아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는 가족처럼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며칠 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아버지가 정민수한테 말씀하셨어요. 정민수,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자네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저야말로 마리아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버지는 정민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남자들끼리의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죠.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세르비아를 떠나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두 나라가 모두 제 고향이구나. 비행기 안에서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우리 아기 이름 정했어요. 한국 이름은 미나, 세르비아 이름은 밀레나.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나, 밀레나. 두 나라를 이어줄 우리 딸. 한국에 도착하자 음식점 직원들이 반겨줬어요. 사장님 다녀오셨어요? 응, 잘 다녀왔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큰 꿈이 생겼죠. 세르비아와 한국을 이어주는 문화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정민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마리아 씨, 우리 문화센터 하나 만들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세르비아 문화 알려주고 세르비아 사람들한테 한국 문화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2025년 12월 저는 딸 미나를 낳았습니다. 출산은 힘들었지만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요. 정민수 씨, 우리 딸이에요. 마리아 씨,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정민수는 울면서 저와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미나는 정민수 눈을 닮았고 제 코를 닮았습니다. 완벽한 조합이었죠. 병원에서 퇴원한 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음식점은 직원들이 잘 운영하고 있었고 우리는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죠. 며칠 뒤 세르비아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손녀를 보러 오신 거예요. 마리아, 우리 손녀 정말 예쁘다. 어머니는 미나를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도 감동하신 표정이었죠. 정민수, 자네 정말 훌륭한 아버지가 될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우리는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완벽했어요. 어느 날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우리 이야기 책으로 낼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면 기쁠 것 같아요. 우리는 출판사와 계약했고 사랑 없이 시작된 결혼, 사랑으로 완성된 가족이란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한국과 세르비아 양국에서 화제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들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국제 결혼할 용기가 생겼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줄은 몰랐어요. 정민수가 말했죠. 마리아 씨, 우리 정말 의미 있는 일 한 것 같아요. 네, 정민수 씨.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둘이 함께 만든 거예요. 문화센터도 오픈했습니다. 한세문 하교류 센터라는 이름으로요. 한국 사람들은 세르비아 언어와 요리를 배웠고 세르비아 사람들은 한국어와 K컬처를 배웠죠. 센터는 대성공이었고 양국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모였어요. 미나는 생후 한 달이었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행복해요? 당연하죠.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요. 저도요. 마리아 씨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요. 정민수 씨가 절 구해줬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미나도 우리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나가 자라면서 두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세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정민수와 저는 계속해서 사랑을 키워갈 거예요. 사랑 없이 시작됐지만 진짜 사랑으로 완성된 우리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문화를 넘어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요. 미나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아기와 함께 음식점에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미나를 보자마자 환호했어요. 사장님, 아기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요. 오늘부터 조금씩 일 시작할게요. 정민수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가 일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무리하지 마요. 미나 돌보는 것도 중요해요. 알아요. 천천히 할게요. 저는 주방에 다시 섰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칼과 도마가 반가웠어요. 세르비아 음식을 만들면서 저는 제 정체성을 다시 확인했죠. 저는 세르비아 여자이면서 동시에 한국 여자였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제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미나를 보러 더욱 자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딸 보러 왔어요. 어머, 정말 천사네요. 미나는 손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한국과 세르비아 양쪽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도 듬뿍 받았죠. 어느 날 세르비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리아 씨, 한국과 세르비아 수교 기념 행사에서 축사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네, 두 분은 양국 관계의 상징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민수와 상의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세요. 마리아 씨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으니까요. 수교 기념 행사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긴장됐지만 정민수가 객석에서 미소 지으며 응원해줬죠. 안녕하세요. 저는 세르비아에서 온 마리아입니다. 몇 년 전 저는 가난과 절망 속에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사랑도 희망도 없었어요. 단지 가족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진짜 사랑을 만났습니다. 정민수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는 저와 제 가족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줬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낯선 외국인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어요. 그건 바로 한국인의 정이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문화, 책임감과 헌신. 이 모든 게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이었죠.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생존을 넘어 진짜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딸 미나를 통해 두 나라의 문화를 이어가고 있어요. 한국과 세르비아는 지리적으로 멀지만 마음은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그 증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정민수 품에 안겼어요. 잘했어요, 마리아 씨. 당신 덕분이에요. 행사가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행복을 찾으셨네요. 특히 한 젊은 세르비아 여성이 다가왔어요. 마리아 씨, 저도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결혼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연설 듣고 용기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심은 통하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국제 결혼 커플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매주 모임을 열었고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커플들을 도왔죠. 정민수는 특히 한국 남편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외국인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들은 가족과 고향을 떠나 온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면 그들은 최고의 동반자가 됩니다. 저도 외국인 아내들한테 말했어요. 한국 문화를 배우되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지 마세요. 두 문화를 모두 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강점이니까요. 음식점 사업도 계속 번창했습니다. 전국 20개 도시에 지점이 생겼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프랜차이즈 문의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희는 급하게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제대로 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어느 날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우리 재단 하나 만들까요? 재단이요? 네, 국제 결혼 가정과 다문화 가족을 돕는 재단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어요. 좋아요. 같이 만들어요. 우리는 한세 가족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제 결혼 가정을 돕고 다문화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했죠. 또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했어요.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부 관계자, 대사관 직원, 다문화 가족들 모두가 우리를 응원했어요. 정민수가 개소사를 했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 재단은 그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가족이 행복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 행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고 저는 정민수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미나는 제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며칠 뒤 세르비아에서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반드라였어요. 마리아, 오랜만이야. 반드라, 어쩐 일이야? 미안하다고 말하러 왔어. 예전에 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질투했어. 너 행복한 거 보기 싫었어. 저는 반드라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마리아,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반드라, 넌 이미 충분히 강해. 그냥 내 길을 찾으면 돼. 반드라는 며칠 동안 우리와 함께 지냈습니다. 음식점도 구경하고 문화센터도 방문하고 재단 활동도 봤죠.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마리아, 너희 정말 멋진 일 하고 있어. 자랑스러워. 고마워, 반들아. 너도 행복해. 친구와 화해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지에도 나중에 연락을 해왔어요. 마리아 씨, 저도 좋은 사람 만났어요. 결혼해요. 축하해요, 한지혜 씨. 행복하세요. 마리아 씨도요. 예전에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모두 다 잘 된 거예요. 모든 갈등이 해소됐고 우리는 진짜 평화를 얻었습니다. 미나가 돌이 됐을 때 우리는 성대한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한국식과 세르비아식을 합친 독특한 파티였죠. 한복을 입은 미나는 천사처럼 예뻤어요. 세르비아 부모님도 오셨고 한국 친척들도 모였습니다. 음식점 직원들, 문화센터 회원들, 재단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미나를 축하했죠. 정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나는 한국과 세르비아를 이어주는 소중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한마디 했어요. 미나야,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너는 두 나라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아이야. 자랑스럽게 자라렴. 미나는 제 품에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저녁이 되자 정민수와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어요. 마리아 씨 행복해요? 당연하죠.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요. 저도요. 마리아 씨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 그래요. 정민수 씨가 절 구해줬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별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죠. 평생 함께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서로를 지켜주겠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미나를 재우고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민수 씨, 우리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마리아 씨랑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미나 키우고 사업하고 좋은 일하고. 그게 제 꿈이에요. 저도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요. 평범한 게 최고예요.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사랑 없이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돈 때문에 만났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거래였던 관계가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라는 걸.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사랑하려는 노력,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 그 노력들이 모여 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세르비아 두 나라는 이제 제게 모두 고향입니다. 정민수와 미나, 그들은 제 전부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음식점, 문화센터, 재단. 이 모든 게 우리의 사랑이 만든 결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미나가 자라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랑스럽게 말해줄 겁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고 문화를 넘어 가능하다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요.